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숨겨진 원인과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수면의학과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은 효과도 없는 수면제에 의존하고 단지 노화 현상이라는 말만 들으며 깨진 수면 패턴을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몸이 깨어나는 진짜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수면 문제나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밤사이 예측 가능한 시간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리학적 트리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인만 파악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치의조차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내용은 노년층의 수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유료계는 새벽에 깨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수면제만 처방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새벽 3시 기상이 일반적인 불면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새벽 기상은 즉시 멈춥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새벽 3시에 깨는지, 왜 하필 그 시간인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푹 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인은 한밤중 여러분의 혈당에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마치 알람 시계처럼 몸을 흔들어 깨웁니다. 의사들은 혈당 문제가 당뇨병 환자에게만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지만 이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거의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2시 45분에 칼같이 깨어났던 72세 환자 도로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밤 10시에 잠들어 2시 45분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도 소용없었죠.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단순 불면증이라면 왜 항상 같은 시간에 깰까요? 이것이 바로 정확한 진단으로 이끄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저녁 식사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오후 5시에 샐러드나 닭고기 같은 가벼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벼운 식사가 수면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후 5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인 새벽 2에서 3시경에는 공복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에 달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전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잡힌 소량의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이나 작은 치즈 조각 같은 것이죠. 이는 밤새 천천히 연소되는 연료가 됩니다. 도로시는 이 처방을 따르자마자 첫날 새벽 5시까지 잤고 일주일 만에 통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3년 고생이 아몬드 버터 한 스푼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간 저혈당이라고 하며 60세 이상에서 간의 포도당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거나 소식하는 분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면제는 떨어진 혈당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약이나 영양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밤사이 방광을 과도하게 채워 소변을 보기 위해 깨게 만듭니다. 많은 분이 야간 빈뇨를 전립선 문제나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섭취하는 약물의 타이밍만 바꿔도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에 화장실을 가려고 깼던 69세 로버트의 사례를 봅시다.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매일 알람처럼 깼습니다. 문제는 그가 복용하는 약물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6시 식사 때 혈압 조절을 위한 이뇨제를 복용했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막아 소변 배출을 늘리는 약입니다. 중요한 건 약의 작용 시간입니다. 이뇨제는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뒤에 효과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녁 6시에 먹으면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신장이 소변을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새벽 3시 15분에 방광이 터질 듯해 깨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아침 8시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자 약효가 낮 2에서 4시에 최고조에 달해 깨어있을 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약효가 떨어져 소변 생산이 줄어들었죠. 일주일 만에 그는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한 약동학입니다. 약효가 최고조일 때를 깨어있는 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칼슘 보충제나 고용량 비타민 D도 소변량을 늘릴 수 있으니 저녁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낙상사고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야간 빈뇨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복용 시간을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조정해 보십시오. 나머지 3가지 원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의 목표는 수면과 건강한 노화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지쳐서 깨어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그들의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번째 원인입니다.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침실 환경 문제입니다. 자는 동안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잠에서 깹니다. 보통 시원하게 자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체온이 특정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시상하부는 이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열을 내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춥다고 느끼며 깼던 74세 헬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숙면을 위해 침실 온도를 18도, 65디그리 파레나이트로 유지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대사가 느려진 헬렌의 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열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고 새벽 3시경 심부 체온이 최저점으로 떨어지자 스트레스 반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람의 체온은 새벽 3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낮습니다. 노년층은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이 줄어 젊은 사람보다 열을 덜 발생시킵니다. 자다가 추위를 느껴 이불을 끌어당기며 깬다면 체온 저하가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덥게 잘 필요는 없지만 노화된 몸이 필요로 하는 보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4번째 원인은 뇌 화학 작용의 변화, 즉 코르티솔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급증입니다. 정상적인 코르티솔 수치는 밤에 낮고 아침 6에서 7시에 올라가 기상을 돕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에서 이 리듬이 뒤집혀 한밤중에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68세 윌리엄은 화장실 때문도 소음 때문도 아닌데 매일 새벽 2시 30분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시 잠들 수 없었죠. 수면제는 잠들게는 해줬지만 새벽 기상을 막진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윌리엄의 코르티솔은 잠자리에 들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새벽 2시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문제, 뉴스 등으로 항상 긴장 상태였던 그의 몸은 밤에도 투쟁 도피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밤에 분비되면 뇌가 활성화되어 잠들 수 없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명상, 뉴스 시청 줄이기 등 스트레스 관리법을 처방했습니다. 3주 후 새벽 기상이 줄었고
8주 후에는 숙면을 취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면제는 답이 아닙니다.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고 깬다면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은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고치기도 쉬운 문제입니다. 바로 위장 문제입니다. 누워있을 때 심해지는 위산 역류가 그 범인입니다. 전형적인 속쓰림이 없더라도 이산이 식도와 목의 신경을 자극해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71세 패트리샤는 매일 새벽 3에서 4시에 가슴과 목의 불쾌감으로 깼습니다. 통증은 아니었기에 그녀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입안이 씁쓸하다는 점이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잤는데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완전히 눕자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산이 식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가 비워지는 데는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 누웠을 때 역류가 더 잘 일어납니다. 새벽 3시는 위산이 식도에 축적되어 자극을 주기에 딱 맞는 시간입니다. 저는 패트리샤에게 저녁 7시 이후 금식, 침대 머리 쪽을 15cm, 6인치, 높이기, 그리고 취침 전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3일 만에 그녀의 원인모를 새벽 기상은 사라졌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헛기침이 나오고 입맛이 쓰다면 침묵의 역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3시에 깨는 숨겨진 5가지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 생기는 야간 저혈당 약물 복용 타이밍에 의한 야간 빈뇨, 체온이 너무 떨어져 발생하는 각성 반응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급증 자각하지 못하는 침묵의 위산 역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깨는 현상 자체보다 그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면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자기 전 단백질 간식을 드셔보세요. 약 먹는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침실 온도를 높이거나 침대 머리를 높여보세요. 며칠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가십시오. 원인을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수면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비타민 및 미네랄 결핍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수면 주기를 망가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복용하는 2가지 흔한 약물이 부작용으로 새벽 기상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공개하겠습니다. 의사들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영양 결핍이나 약물 부작용이 여러분의 불면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해보세요. 딱 1가지만이라도 시도해보고 일주일 뒤에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떤 원인을 찾으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원인을 고치면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저는 닥터 노아 그랜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